우리 학생들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열병받고 제가 오늘은 그냥 특강 형식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아마 이게 교양 과목이라 전공은 이것저것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ESG 한번 들어보신 분? 네. 안 되시면 잘 됐습니다. 아예 모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새 또 ESG가 대세라니까 오늘 한번 어떤 건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처음 뵀으니까 사실 이게 제 인생 지도인데 제가 은퇴할 때 퇴직할 때 써먹었던 거예요. 요거 갖고 한 1박 2일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정말 짧게. 저는 대전 출신이고요. 그래도 학창시절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재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뭐 재수하면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좀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나이 먹어서 사회생활 할 때는 그게 다 재산이 되더라고요. 군대 생활은 방이 아닙니다. 육군병장 출신이고요. 제대해서 그래도 좀 행정고시를 좀 가보겠다고 해서 1차까지 됐는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되고 제가 이제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없는 처지라 어디 들어가서 좀 미련을 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또 취직이 잘 될 때였어요. 그래서 증권사도 되고 그랬는데 마침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데가 공공기관으로 처음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게 처음 만드는 기관이라 아주 정신없이 일에 파묻히다가 핑계 같지만 다 뺑개치고 일하고 술 먹고 하다 보니까 좀 제 꿈은 못 이뤘지만 대신에 국민연금 들어가서 이렇게 본부지사 근무했지만 절반 이상은 본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뭐 직장 생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꼭 본부에서 힘들더라고요. 공부 일을 하는 게 보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좌절듣고 뭐 많은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하면서 이렇게 뭐 사회복지사도 일부도 따고요. 그 다음에 취미는 이제 등산. 그래서 수원 근처에 우리 동료들하고 이렇게 광교산에 한 번씩 가는데 그냥 가기가 그래서 뒤에 포럼자 하나 붙여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은퇴하고 나서 뭘 할까?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좀 강의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대학교에 좀 문을 두드리려면 학위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고요. 제 꿈은 뭐 이렇게 교수를 하고 또 어떤 기회가 되면 강의의 외연을 넓혀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 또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좌우명은 긍정, 열정, 감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고요. 저는 이 얘기를 하기 참 좋아해요. 멜빈 토플러 돌아가신 분이지만 너무 멋져요. 우리가 문맹인이다 그러면 난 놓고 기억자가 모른다. 뭐 그런 건데 이제 현대는 뭐냐?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 뭐 우리 학생들이야 이제 뭐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취업하고 뭐 창업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도 끊임없이 뭔가를 배워야만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문맹인이 안 되는 겁니다. 꼭 평생교육 개념으로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래요. 자,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ESG 여기 멋있게 미래다. 뭐 현재에도 지금 대세지만 미래라는 거에 꼭 알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ESG가 뭔지 대충 한번 보자, 섞어보자. 그 중에 하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보자, 톱파보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아침에다 머리 감으셨나요? 네. 보통 샴푸에서 어디부터 감으시나요? 또 주관식으로 하면 복잡하니까. 자, 1번. 네, 2번. 3번. 예, 그렇죠. 또 한번 이분은 문제 낸 분은
여기부터 갚는다는데 아마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좀 썰렁하죠? 자, 그렇게 넘어가고. 자, ESG 개념. 우리가 요거는 꼭 알고 갑시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어의 첫자리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오늘 뭐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간으로 해서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 경영. 이걸 기초로 해서 바로 재무를 기본으로 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기업 경영의 핵심이 ESG다.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SG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하냐? 한 네 가지로. 규제, 투자자, 기업 평가, 고객.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규제 강화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정보 공시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뭐 탄소 중립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자도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라. 또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한다. 또 연기금 등이 기업의 투자함에 있어서 이 ESG를 하나의 기준으로 투자하겠다 하니까 기업도 맞출 수밖에 없겠죠.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무디스, S&P 같은 글로벌 평가사들도 이 ESG, 과거의 재무만이 아니라 이제 ESG를 상당한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고, 더더욱 중요한 건 고객, 공급망, 협력업체 선정. 우리 친구들 MZ세대 요새 기분 나쁜 기업은 안 사잖아요. 뭔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면 안 사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 이 ESG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친구들도 아까 잘 모른다고 했는데 이미 ESG를 실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게 중요하고 필요하다. 자, 조금 우리가 한번 보면은 ESG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어떤 요인들 예시로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환경, 우리가 많이 듣는 기후변화, 탄소, 자원, 쓰레기, 수질, 뭐 유독물질, 천연, 뭐 재활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환경 부분이다. 사회, 소셜은 뭐 사회공헌, 양성평등, 지역 공동체와 함께 가는 거, 노동조건, 고용관계.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는 투명경영이죠. 윤리경영, 부패방지, 이사회구조 중요하죠. 보수의 임원, 뭐 정치와의 후원관계, 성과평가 이런 이제 요인들을 보면 우리가 ESG가 어느 정도 다시 머릿속에 좀 그려질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아까 이제 규제 강화, 뭐 투자자 이런 거 할 때 ESG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이제 기업을 규제하고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도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900조가 넘고 우리나라 상장사의 지분 10%를 넘게 100개 이상 기업을 지분 투자하고 있고요. 지분율 5% 이상 하면 300개 기업도 넘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자본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 국민연금 기금도 이제 수탁자, 국민의 보험료를 맡은 수탁자로서 얼마나 그 신의성실로 잘 운영해야 되느냐 책임 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얘기하는 또 ESG하고 통하는 면에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운영 지침, 수탁자 책임, 뭐 활동에 관한 지침 이런 거에 의해서 크게 보면 책임 투자하고 주주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임 투자라는 부분이 오늘 지금 주제가 딱 떨어지죠. 네,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바로 이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주주권 행사라는 것은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의결권,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기업과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주주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이제 책임 투자를 조금 더 보면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감안해서 ESG를 고려하는 게 하나 있고, 위험관리 능력 개선 이런 걸 통해서 기업과의 대화를 이행하는 것을 책임 투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ESG 고려라는 것은 재무적 요소 플러스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ESG의 통합, 투자 대상을 선정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것을 스크리닝, 또 뭐 여러 가지 테마 투자 전략 이런 걸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통계는 2021년 1년 좀 전 통계 자료인데요. 보면은 지금 이 책임 투자를 이렇게 이미 이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금 규모가 앞으로도 커지니까 이 투자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ESG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다음은 주주권 행사입니다. 역시 뭐 수탁자 활동에 관한 지침, 가이드라인 이런 거에 의해서 의결권 행사. 바로 가입자, 수급자의 돈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 돈이죠. 그래서 이익이 되도록 시기 성실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주주 활동도 배당 정책, 아까 우리 임원 보수 지배구조 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법령상 기업 가치 훼손, 또 ESG 평가가 지난번에 하락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개선 여부 이런 걸 다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로 주주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ESG가 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어서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걸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이니까 이거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참 조탁법인데 세조자에 쫄탁자예요. 그래서 새가 모이를 쪼듯이 이 손 끝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뇌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걸 잘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대요. 돈 안 드는 거니까 시간도 안 걸리니까 10번씩만 해볼까요? 시작! 요거를 이렇게 하면 운동이 안 돼요. 이것도 어느 날 어디가 아프면 정말 거기가 안 좋다니까 더 책상 두드려주시고 손바닥. 아마 이거를 집중해서 한번 하시면 은근히 땀이 납니다. 잘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배구조, 가버넌스 이런 말 참 많이 듣는데 결국은 이제 이해 당사자, 경영진, 뭐 주주, 채권자, 종업원 이런 걸 다 이해 당사자라고 하는데 그들의 역학관계인데 결국은 누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냐? 이게 지배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시장, 감독, 관행 이런 걸 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좁은 의미로 보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시, 통제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사회이사, 감사의 독립, 회계의 선진화, 뭐 주주권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의로 볼 때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죠. 자, 이러한 지배구조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대세가 되고 이슈화 됐는데 왜 그럼 이것이 이렇게 이슈화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 4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우리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 정책으로 오다 보니까 이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이 사실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 거래가 만연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이 자꾸 초래되니까 문제의식을 느낀 거죠. 또 아시아에서 그래도 우리는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지배구조에 관한 한은 거의
하위권이에요. 그래서 소유 지배도 괴리. 그러니까 대기업의 대주주가 자기 주주권보다도 더 과도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 이게 이제 소유 지배도 괴리거든요. 이런 부분. 또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런 문제점. 그리고 뭐 엔론사,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거에 따른 대형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주자본주의 문제점을 몸으로 느끼면서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래서 이익이 불일치함으로 해서 항상 대리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즉 소유와 경영자 간의 이 대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에 의해서 지배구제 유형을 좀 강제하고 있어요. 굉장히 경직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일본은 뭐 정관으로 이렇게 지배구조 할 수 있다고 해서 아주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이 논의를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내용으로 해서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활동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사회이사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기업 지배구조 모범 기준도 정했고요. 또 사회 비율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한 바 있고요. 또 2017년에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2026년에는 전체 유가증권 상장사까지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또 개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칠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지배구조를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달성할 수 있을까? 바로 최적화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주주이익 관점을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는 ESG 관점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사회를 명실상부하게 그 위치를 주고 힘을 주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사위원회, ESG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감사위원회 등등으로, 그리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위원회를 통한 전문성, 감사기구의 독립성, 자율공시를 위한 투명성 제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ESG가 뭐고 그 중에 거버넌스가 뭔지 얘기했어요. 요약을 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뉴스를 딱 신문을 검색해 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하고 딱 떨어지는 기사가 엊그저께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SK 이노베이션 사례예요. 이게 이제 연합뉴스에 했던 기사 제목이고요. 누가 인터뷰를 했냐면 뭐 SK 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도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뭐 그룹 총수도 아니에요. 바로 이사회 의장 김종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을 완수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키우는 출발이다.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얘기예요.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왜? 기업 가치가 지금 우리가 평가 절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권한, 범위 넓히고 강하게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미 사회이사 비중도 이렇게 70% 높여서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레이니데이가 왔대요. 그럴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결국 이사회 역할이 중요한데 오늘 얘기한 이 가버넌스가 제대로 서 있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SK 이노베이션 사례에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ESG가 미래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졸업하고 취업을 하든 아니면 또 창업을 하든 항상 이 ESG를 머리에 꼭 넣고 실천하는 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